반갑습니다. 서경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영상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에 관련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려고자 하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사전 투표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진 영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통계학적 분석이 아니라 단순하게 뭐 더하기 빼기 그 정도의 설명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더 통계학적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실 예정입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20대 대통령 선거의 정보에 한해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22대 국회의원 선거인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으나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료 수집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분석이 좀 어렵고, 이 영상이 좀 인기가 있으면 해당되는 22대 국회 정보를 가지고 정리 후 분석을 한번 더 심화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았던 내용들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 건데, 핵심은 저도 데이터 분석이나 뭐 통계 분석이나 여러 과정을 많이 진행을 하고 실무 경력도 많이 있지만, 여론조사, 특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해당하는 부분에 통계학적 설명이 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동별 혹은 해당되는 지역별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에도 급격하게 일정한 패턴이나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가 많다고 해서 본 투표가 반드시 그와 비슷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대수의 법칙하고도 별개 적용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제가 보면 통계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여론조사, 그 다음에 선거조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자료가 수집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확대를 하고 갈게요. 네. 그 다음에 투표, 개표, 선거 현황을 살펴보실 예정이고요. 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를 좀 더 심화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를 하나씩 다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 클릭을 해야지만 다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이 과정들은 제가 하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현재 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본 강의에서는, 본 영상에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역대 선거에 가셔서 오른쪽에 역대 선거 데이터, 그 다음에 투표, 개표 중에 개표 현황 안에 대통령 선거에 한해서 20대 대통령 선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받은 뒤 편집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전국 합계 행정시, 행정구, 그 다음에 행정동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각 투표소마다의 투표 비율이나 해당되는 지지하는 정당의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직 1동과 사직 2동 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합쳐서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각각의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거리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저는 해당되는 부분을 후보라고만 우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라고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그 다음에 관내의 사전투표라고 구분되고 있는데, 관내는 동별로로 제공이 되고 있으나 관외에서는 동별로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관외와 관내를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내를 하나의 행정구로 다시 한번 통합을 하여
비교 분석을 하고 다시 관외와 관내를 결합해야겠죠. 서메이션 해서 해당되는 사전투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선거인수, 투표수 나오시게 될 거고요. 오른쪽에 쭉 가시게 되면 여러가지 무효수, 그다음에 득표수, 기권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1차적인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변수명을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후보자별 득표 개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효 투표수를 합치면 실제적인 최종 투표수가 됩니다. 투표수와 득표수는 다르죠.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며 기권수를 결합을 해야 최종적인 선거 인수를 통합해서 산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구조로는 데이터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데이터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OATP 구조로 데이터 구조를 바꾸고 그다음에 정국이나 합계나 소개 같은 것을 다 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처럼 OATP 구조로 데이터 분석 구조로 변경을 시켰는데 이런 구조는 엑셀의 파워 쿼리를 사용하시면 금방 구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엑셀에 좀 쓰실 수 있다면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아니라 OATP 구조로 변환을 시켜서 종합적인 피벗 테이블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행정동인 경우에는 제가 번호를 단 거를 좀 앞부분에다가 이동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좀 뺐는데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거소 선상투표, 그 다음에 제외투표와 관련된 내용은 워낙 N수가 작아서 해당하는 분석 기법에서 좀 제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는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만 따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것만 따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관내만 따로 뽑아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와 같이처럼 투표율을 별도로 또 구하기도 했는데 이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득표수만 있으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득표수보다는 이제 투표수만 있으시면 되겠죠. 투표수는 전체 내용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득표수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전체적인 득표수와 최종 득표율을 비교를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 사전 득표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명을 기준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처럼 제가 슬라이서 기능을 포함을 했습니다. 전체 부분에서 기권수하고 후보자 득표율,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이 두 개는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이 두 개는 제외를 시켜서 기권수와 후보자별 득표수는 제외를 시키고 전반적인 득표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각각 41.12%, 47.40%로서 다음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이 격차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몇 퍼센트 포인트냐면, 그쵸? 빼볼게요. 실제로는 이거 컨트롤 시프트 O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0.73%포인트죠. 해당되는 0.73%포인트의 격차를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박빙의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실제로 출구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봅니다. 방송 3사입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48.4, 이재명 후보가 47.8%였습니다. 이 격차가 6%포인트입니다. 6%가 아니라 0.6%가 아니라 0.6%포인트 격차를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박빙이라고 보여지고요. JTBC 결과에서도 근데 좀 차이가 있지만 해당되는 격차들이 박빙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 득표율과도 비교를 하게 되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출구 조사 결과와 실제 최종 득표율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왜곡 부분은 우선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해당한 부분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차이가 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먼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시겠네요. 자, 그것도 방송 3사뿐만 아니라 JTBC 결과치를 보셔도 큰 격차, 요게에서도 크게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왜곡 현상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것을 먼저 감안을 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사전투표 수를 한번 살펴봅니다. 사전투표가 과연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가가 살펴보셔야 되겠죠. 실제로 보니까 전체 득표수를 기준으로 사전투표 결과치를 살펴보면 사전투표수예요. 전체 절반 정도가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전투표가 높은 기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특히 이재명 후보는 52.5%, 윤석열 후보는 44.1%인데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해서 해당되는 득표수가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며, 제가 우선적으로 무효 투표수에서 얘가 1% 정도 되거든요. 이거보다 작게 받았던 집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해당되는 후보,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결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근데 기대보다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도 사전 투표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43%. 윤석열 후보가 차라리 오히려 더 높은 결과치를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사전투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관외 사전투표,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인데, 관내는 각 동별, 세부적인 동별까지를 다 표현을 하고 있고, 관내는 행정구까지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득표수를 보시게 되면, 전체 득표수 대비해서 비율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해당되는 14% 이상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다른 김재현인데 이쪽은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죠. 네, 해당되는 부분은 심상정 의원들도 해당되는 후보인 경우도 12% 정도, 네, 윤석열 후보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10.8%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 격차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1.2%포인트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 관내 사전투표인 경우는. 네, 근데 전체 비율을 봐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관내가. 그 다음에 관내를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관내가 관외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7대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사전투표 비율을 보게 되면 7대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해당되는 기여율에 다르겠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거는 52%,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44%에 해당되는 기여율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관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관내 사전 비율을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0.5%,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30.8%, 윤석열 후보도 33.3%로 상당히 관내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비교 분석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 격차는 대략적으로 7.2%포인트가 되겠죠. 대략 7.2%포인트. 여기는 1.2%포인트.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얘가 8.4%포인트 부분의 격차를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인 경우는 사전득표수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고 해당되는 관외보다는 관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관내도 12% 정도에 해당되는 높은 보정이지만 윤석열 후보하고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고 관내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해당되는 왜곡 현상이 부정선거가 의심이 된다면 관내 사전투표를 먼저 변경을 시키는 게, 그렇죠. 여기서 어떠한 왜곡 선상이 발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자체가 득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변동시키기가 쉽진 않겠죠. 이에 반해서 관내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득표수가 많기 때문에, 투표 경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을 왜곡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경향을 보시면 전체 대비해서, 전체의 52%에 비해서 비중이 해당하는 부분이 이 격차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 물론 여기도 고려를 해야 되겠으나 해당 부분들은 전체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7%포인트, 8%포인트의 결과치를 보실 수 있지만, 우선 왜곡이 좀 손쉽게 되려면 관내 사전투표를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관내와 관외에 대해서 실제로 비교 분석을 해볼 건데, 이 비교 분석을 위해서 제가 평균 차이 검정, 대응표본 T 검정, 그 다음에 모비율 차이 검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를 해봤는데, 아시는겠으나 해당되는 평균 차이 검정을 하게 된다면 해당되는 각 행정시나 행정구, 행정동에 따라서 큰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 차이 검정으로는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차이 검정은 평균값이 같으면 큰 격차가 있더라도, 즉 한쪽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쪽은 0, 그 다음에 0.5, 1 이렇게 있는 확률이 있고요. 0.45, 0.5, 0.55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균을 계산하면 얘도 0.5, 얘도 0.5가 되겠죠. 근데 집중도를 보시게 되면 이쪽이 더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평균 차이 검정을 하게 되면 이 평균 간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게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물론 이분산이냐 등분산이냐 판단하는 과정들도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평균 차이 검정에서는 이런 결과치가 있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평균 차이 검정, 전체의 평균으로 비교하기에는 각 지역별, 동별에 따른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 차이 검정으로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대응표본 같은 경우는 투표는 한 번밖에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투표와 사전 투표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응표본 T 검정을 적용하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해당되는 분석을 관외의 비율, 그쵸? 관외에 해당되는 득표수, 득표 비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내의 비율을 비교를 합니다. 서로 간에 여기 비율과 여기 비율을 비교를 해서, 격차를 비교를 해서 정말로 차이가 있는 수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제가 슬라이서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전체를 선택하고 기권수와 득표수 이 두 가지는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되는 행정구역은 전체 250개로
확정이 되고 있고, 비율 차이 검정을 보면 동일하게 나타난다. 통계학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250개의 부분으로 전체가 다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무효 득표수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뺄 수도 있고, 이 부분들을 전체 해제한 다음에 제가 해당되는 제가 우선적으로 무효 투표수만 먼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무효 투표수를 보게 되면 무효 투표수가 해당되는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보게 되면 관외가 해당되는 부분이 무효 투표수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관내보다는 관외의 무효 투표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높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요 검정 통계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왼쪽에 있는 관외에서 이 비율과 관내의 비율을 뺍니다. 물론 공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양수가 나온다는 것은 관외가 크다는 것이고,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관내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플러스 결과치가 나온다면 관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통계학적으로는 유의 확률을 뭐 양측 검정, 단측 검정이라고도 다 적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양측 검정으로 적용할 것이고 0.05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판단은 제가 마이너스 1.96 이하는 음수, 제가 작은 값 해당되는 부분이 즉 관내가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반대로 양수가 나오면 관외의 결과치가 통계학적으로 더 의미있게 높다라는 것을 판단하며,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라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해당되는 일정한 범위 안에 관외와 관내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우선 무효 투표수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나요? 관외가, 즉 해당되는 사전투표에서도 관외에서 해당되는 차이가 더 높다, 해당되는 무효 투표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무응답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부터 보도록 할까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동일하다. 전체 행정구 겁니다. 행정구 250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투표수니까 250개는 투표수 기준이에요. 해당되는 부분은 동일하다는 것은 해당되는 관외와 관내가 동일하다는 것은 43개, 즉 17%에 해당되며, 관내가 높은 것은 89개, 관외가 높은 것은 118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외가 조금 더 높은 거죠. 관외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높은 것이 약 47%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관내 비율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다른 집단에 비해서 관내가 높은 집단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 관외는 좀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에서 관내가 높은 거는 그렇게 이재명 후보, 해당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만 관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 판단되고 있는 통계학적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관외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관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관외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관내와 관외 변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 성향이 집단마다 해당되는 후보자마다의 해당되는 성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관내가 높은 후보군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외입니다.
본투표와 관외를 볼 건데, 관외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행정구까지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구를 가지고만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한 결과 해당되는 무효 투표수에서는 해당되는 사전투표가 높은 곳에서, 사전투표가 높은 곳에서 해당되는 무효 투표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본투표에서는 비율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보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제가 본투표와 관외 투표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본투표와 해당되는 관외 투표를 비교를 하게 되면 무효 투표수도 해당되는 사전 투표가 더 높았네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본투표가 매우 높게 차이가 있게, 그러니까 본투표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사전 투표에 비해서 본투표의 득표수가 비율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이 71% 정도 될 것이고요. 동일하다는 것은 0.048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사전투표가 높은 곳도 있네요. 해당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관외에서도 해당되는 사전투표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본투표에서도 대략적으로 22%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관내도 한번 해봤습니다. 관내와 사전투표로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관내를 한번 볼까요? 관내에서도 관내 같은 경우는 각 동별까지 나오기 때문에 3,510개의 결과치가 있게 되고요. 비율 차이 검정을 해보면 우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본투표의 비중이 62%, 동일한 기준이 대략 37% 정도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동일은 조금 낮고요. 사전투표에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비교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분석한 것을 우리는 제가 사전투표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투표와 관련해서입니다. 본투표와 관련해서 관외와 관내 이를 결합한 해당되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관외에는 일부가 발생을 하고 사전투표가 높은 경우보다는 본투표에 해당되는 부분이 매우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특히 관외에서도 그렇고 관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60에서 70% 정도 수준. 근데 전체 결합을 하면 관내가 더 많으니까 해당되는 비중을 보게 되면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게 본투표는 해당되는 250 개소를 말하는 거고, 관내 같은 경우는 3,500개 3,500개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비율이 매우 높게 비율적으로 나타나고 동일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치를 비교를 해보면은 사전투표를 보게 되면 10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 250개 투표에서 10개 정도만 비슷한 수준이다. 통계학적으로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동일한 지역구는 250개 중에 10개, 그 다음에 240개는 사전투표의 비율이 더 높게 분석이 됐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관내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관내인 경우에는 3,500개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한 집단을 28%, 그러니까는 해당되는 사전투표가 높은 경우는 71%로 보여지는데,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전투표 전체를 볼 거냐, 사전투표 전체를 볼 거냐, 아니면 관내만 볼 거냐, 관외를 볼 거냐, 이거는 이와 같이처럼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각
각각을 볼 때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통합적으로도 비교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여론조사나 선거조사는 너무 힘들어요. 해당 부분이 예상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하나만 봐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무효 투표수도 한번 볼까요? 무효 투표수를 보게 되면 본 투표에서 무효 투표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본 투표할 때에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뭐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사전 투표에 해당되는 무효 투표수를 바꿔치기를 한 것 같진 않느냐라는 것들도 뭐 반증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통계학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동일하게 나타나거나, 그쵸?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65%, 그 다음에 본 투표가 해당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일하거나 본 투표에서 발생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부분에서 발생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전체 득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득표를 다시 한번 전체를 선택하고, 제가 기권수하고, 죄송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기권수와 후보자 득표수만 지워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자꾸 지워지네요, 이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덮어 씌우기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쵸? 예, 맞네요. 예, 이걸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우선적으로 출구조사와 최종 득표율이 큰 차이가 나타난, 이 정도면 거의 맞췄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격차의 결과를 보시게 되면 최종 득표율과 해당되는 출구조사와 간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왜곡 현상 등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에서 제외해야 되는 한번 고민사항으로 한번 주안점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우선 두 개가 출구조사까지 우리가 수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전 해당 부분들을 사전 투표를 고쳤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네, 이 우선은 출구조사와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네. 그런데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본투표의 비율이, 해당되는 득표 비율이 상대적 높은 게 90%에 해당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의 비율이 96%에 해결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관내 기준으로 보는 거죠. 관내 기준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보는 거고, 이번에는 실제로 관내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결과치를 보게 되면 비율 차이가 조금 좀 다르게 나오더라.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제가 해당되는 투표, 선거 개표 결과를 가지고 요약을 해드리면,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득표율에서의 해당되는 이재명 후보인 경우에는 사전투표 비율에 상당히 높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되는 관외에서도 높고, 근데 관내는 그렇게까지 다른 후보자면서 독특하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유독히 높다.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도 관내에 해당되는 사전투표에 대한
본투표에 비해서 높다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보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전투표의 경향이 높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통해서 본투표와 해당되는 대수의 법칙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한 번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결과를 기반으로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 왜 이쪽에만 사전투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높냐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논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관내와 관외에 따른 비율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우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신중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도의 부분에서 동일한 집단 결과치가 나온다는 것이 관내를 기준이죠. 관내를 기준으로 봤을 때 28% 정도 해당한 부분이 동일하고 71%가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본투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사전 보수가 아닌 진보 영역에서는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본 데이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분석한 결과치를 한번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ww.stacksoft.co.kr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교육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안에 가시면 멤버스 소식이라고 있고요. 그 안에 사경환 무료 동영상 안에 구글로 보기 그렇게 되시면 모 비율 차이 검정이라는 부분에서 해당되는 동영상 링크는 또 올려드릴 거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링크도 여기에 있으시니까 이 자료를 참고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이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전체를 보시게 되면 약 96%에 해당하는 것이 사전투표가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대한 비율이 높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으나 관내에 한정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71%, 약 72%에 해당되는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해서는 N수죠. 해당되는 N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모비율과 실제 사전투표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간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기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 호응이 괜찮으시면 제가 22대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내용들도 한번 다 정리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적으로만 설명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사경환이었습니다.